여러분, 오늘은 정말 듣기만 해도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노년에 들어 서로의 버팀목이 돼야 할 나이에 한순간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 관계가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은 70대의 남편 그리고 치매로 투병 중이던 80대의 아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꼬 부부처럼 보였겠죠. 동네 주민들도 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부부는 그래도 나이 들어도 함께 다니시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집안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고통과 갈등이 매일같이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박 씨. 그는 평생 성실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부를 이룬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했죠. 그리고 아내 장 씨. 남편 뒷바라지하며 또 자식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아내 장 씨에게 치매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 같았습니다. 여보, 밥 했는데 왜 또 묻냐? 방금 약 먹었잖아. 또 찾네. 이 정도였는데요. 점점 증상이 심각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고 갑자기 길을 나가 헤매다 경찰이 데려오는 일까지. 그 모든 걸 감당한 건 바로 남편 박 씨였습니다. 처음엔 내 아내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치매 간병이란 게 여러분 아시죠? 몸이 지치는 건 물론이고 마음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자식들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단둘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시간. 이 상황에서 박 씨는 점점 한계에 몰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아내는 또다시 밤새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나 낯선 데 있잖아, 여기 어디야. 남편 박 씨는 애써 달래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잔 상태였죠. 쌓인 피로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결국 그 순간 박 씨는 옆에 있던 둔기를 손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을 끝내야 한다. 나도, 그리고 저 사람도. 둔기는 그대로 아내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차례나 내리친 겁니다. 그 순간의 소리, 그 순간의 충격. 그리고 바로 뒤이어 찾아온 정막. 아파트 안은 공포 그 자체로 뒤덮였습니다. 둔기가 머리를 내려치는 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진 그 순간. 이웃집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어두운 밤, 새벽 11시 무렵에 들려온 둔탁한 소리. 처음에는 단순히 가구가 넘어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고함과 비명소리. 살려줘, 살려줘. 아내 장 씨의 흐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특히 바로 옆집 아주머니는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문 좀 열어봐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벼운 숨소리, 발자국 소리만 들려왔죠. 그제야 주민들은 다급하게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위층에서 지금 무슨 난리가 났어요. 비명소리에 뭔가 큰일 난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잠시 뒤 아파트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불빛이 번쩍이며 복도를 밝히던 그 순간 주민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곧 경찰관들이 달려 올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씨,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건 백발의 노인, 바로 박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경찰이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쪽에 쓰러져 있는 아내 장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직 호흡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주민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저렇게까지 할 줄이야. 아니, 몇십 년을 같이 산 아내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의 부축을 받으며 아내 장 씨는 가까스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박 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수갑이 채워진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박 씨는 묘하게 무표정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었죠. 그 순간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함께했던 부부의 이야기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속에서 비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사건 직후 박 씨는 곧장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러자 박 씨의 대답은 놀랍게도 차분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간병에 지쳤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사관들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바로 이런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찰서 조사실.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박 씨. 70대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박 씨, 아내를 왜 둔기로 내려치셨습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박 씨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에 지쳤습니다. 그 한마디. 짧지만 무겁게 울려 퍼지는 말.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고통 끝에 폭발한 사건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일까요? 아내를, 그것도 치매로 투병 중인 아내를 둔기로 내려친 행위. 이건 단순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결과라기엔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 장 씨는 치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억을 잃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심지어는 박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안의 물건이 부서지거나 밤새도록 문을 열고 나가려 하는 경우도 잦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몇 년 동안 아내를 홀로 간병해왔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는 온전히 박 씨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박 씨의 체력과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반복되는 아내의 혼란, 거기에 수면 부족과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곧바로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문제, 즉 간병살인 시도로 바라봐야 하는가. 언론에도 소식이 흘러나가자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간병에 지쳐 아내를 공격한 남편 동정해야 할까, 처벌해야 할까? 치매 간병, 결국 또다시 비극으로 이어졌다. 노인 부부의 고통, 우리 사회는 외면해온 것 아닐까?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해한다. 수십 년을 간병하다 보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 해. 그건 살인이지 변명할 수 없어.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박 씨의 심리 상태가 주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씨가 간병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에 시달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 씨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지만
박 씨는 오히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담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그의 표정은 무섭도록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이미 끝난 일이라는 듯. 그리고 이 시점에서 경찰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박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기로 한 겁니다. 아내 장 씨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박 씨는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남기며 고령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침묵 속에서 박 씨가 천천히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수의 차림.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는 순간 법정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모 씨, 당신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둔기로 내려쳐 살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잠시 정적. 그리고 박 씨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참아왔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입니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간병에 지쳤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고령이고 치매 환자라는 점에서 더욱 중대합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도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간병 스트레스는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가족이 혼자 전담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과 충동 조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 간병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단순한 재판장이 아니라 마치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고발하는 자리 같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언론은 연일 간병살인이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으로 내걸었습니다. 치매 안에 둔기로 내려친 남편, 그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노인 부부의 비극, 결국 또다시 반복됐다. 간병 사회의 그늘,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시민들의 의견은 양분되었습니다. 이해한다. 몇 년씩 간병하다 보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 이건 사회가 만든 비극이다. 그렇다 해도 살인은 살인이다. 누구든 어떤 이유든 사람을 죽이려 한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이 사건으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 법정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그리고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 씨 본인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묘하게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체념한 듯. 이 판결은 곧바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간병살인, 이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노인 돌봄제도 강화해야 한다. 형량이 가볍다. 살인미수인데 고작 7년이라니.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와 정부까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비극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법정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가족들. 박 씨의 자녀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의식은 희미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괘씸하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해된다. 우리가 돌보지 못했으니 결국 아버지가 무너진 것 아닐까. 그들 역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고통은 단순히 형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간병살인, 남의 일이 아니다. 노인 돌봄 문제 해결 시급. 70대 남편의 선택. 사회의 실패가 불러온 비극.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패널 A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살인 시도는 살인 시도일 뿐입니다. 패널 B 그렇지만 사회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인 돌봄이 가족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한 이런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 씨를 이해한다가 62%, 엄벌해야 한다가 38%. 대중의 인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급히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 돌봄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을 전담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간병살인 방지법 제정 필요. 돌봄 스트레스 상담센터 설립. 언론과 시민단체의 압박은 정치권을 움직였고 결국 사건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불러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한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는 제도의 변화가 당장 와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 장 씨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했고 자녀들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의 재판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된 박 씨. 그는 한 달에 한 번 접견실에서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눈물 섞인 질문. 하지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걸까?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아내 장 씨는 결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장에는 조용히 몇몇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여전히 수감 중이었고 장례식에 올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장례식장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고생만 하다 가셨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회는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박 씨 사건을 재조명했고 간병사회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우리 집도 똑같다.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사회적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의 삶과 죽음은 가족만의 짐이 아니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참혹한 가정 비극으로 기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마주한 집단적 숙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몇 년간 치매 아내를 간병하다가 밤마다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때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당신도 언젠가 박 씨처럼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다음 편이 재생됩니다.